안녕하세요. 사람 사연 TV입니다. 사연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더 많은 감동적인 사연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을 만드는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사연 들어볼게요. 여러분, 첫사랑을 기억하시나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40년 만에 기차에서 우연히 재회한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가방에서 꺼낸 물건을 보는 순간 저는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늦가을의 오후였다. 기차는 덜컹거리며 시골 풍경을 가르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누렇게 익은 들판과 빨갛게 물든 단풍나무들이 스쳐 지나갔다. 60대 중반의 한 남성이 낡은 좌석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민수. 오랜만에 타본 기차였다. 요즘엔 누구나 고속버스나 자가용을 이용하지만 그는 일부러 이 느린 완행열차를 선택했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그저 오늘따라 천천히 가고 싶었다. 기차표 한 장을 끊으며 그는 생각했다. 이 나이에 혼자 기차를 타다니, 주변을 둘러보니 젊은 학생들과 중년의 직장인들, 그리고 그와 비슷한 나이대의 노인들이 몇몇 보였다. 그는 자리에 앉아 작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가방 안에는 오래된 수첩 하나와 낡은 손수건이 들어있었다. 그 손수건을 본 순간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지만 그는 애써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기차가 한 정거장을 더 지나 멈췄다. 문이 열리고 몇몇 사람들이 올라탔다. 그중 한 여인이 그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민수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그만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 여인의 얼굴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그 눈매와 입꼬리의 선은 너무나 익숙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손이 떨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설마 정미 씨? 목소리는 작게 떨렸다. 여인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그녀도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혹시 민수 씨? 정적이 흘렀다. 기차 바퀴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렸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았다. 40년 만이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지만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민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정말 정미 씨구나.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이야. 그녀도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흰 머리카락 사이로 옛날의 그 미소가 어렴풋이 보였다. 민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이 우연이, 이 만남이 꿈만 같았다. 기차는 계속 달렸고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말을 꺼내야 할 것 같았지만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저 그 순간 그 낯익은 얼굴이 맞은편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벅찼다. 회사, 젊은 날, 첫 만남.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 시절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20살이던 해, 그러니까 198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대학생이었고, 매일 아침 일찍 기차를 타고 학교에 다녔습니다. 집이 시골이었어. 기차가 유일한 교통수단이었거든요. 그 여름은 유난히 뜨거웠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새벽 6시 30분 기차를 탔습니다. 처음엔 지루하고 피곤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기차 타는 게 즐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매일 같은 칸에 타는 한 여학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늘 하얀 블라우스에 네이비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은 머리, 맑은 눈동자, 그리고 항상 책을 읽고 있는 모습. 처음엔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말을 걸 용기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그녀를 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눈인사를 하게 됐고, 어느 날은 그녀가 먼저 미소를 지어줬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녀 옆자리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매일 이 시간 같은 기차 타시네요. 그녀가 책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인사라도 해야겠어요. 그렇게 우리의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정미 저보다 1살 어렸고, 같은 방향의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기차 안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교 이야기, 꿈 이야기, 좋아하는 음악 이야기. 그녀는 바람 냄새가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상쾌하고 밝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물었습니다. 민수 씨는 꿈이 뭐예요? 저는 부끄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그녀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멋지네요. 저도 언젠가 민수 씨가 쓴 책 읽고 싶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은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 여름 내내 우리는 매일 아침 기차 안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씩 천천히 그녀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첫사랑이었습니다. 순수하고 뜨겁고 아름다운 그 감정.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차마 말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매일 그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으니까요. 가을이 오고 우리는 여전히 같은 기차를 탔습니다. 낙엽이 지는 창밖을 보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민수 씨, 이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원은 없었습니다. 이별의 날 그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가을비가 차갑게 창문을 두드렸고 하늘은 잿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기차역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정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차가 출발할 시간이 다가왔지만 그녀는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저는 기차를 타지 않고 역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미 씨,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 씨, 저 결혼해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귀가 멍했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네. 부모님이 정해주신 분이 있어요. 이번 달 말에 결혼식을 올려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 정말 미안해요. 그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민수 씨 덕분에 매일 아침이 기다려졌어요. 하지만 저는 부모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플랫폼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그녀를 쫓아갔습니다. 정미 씨, 가지 마요. 제발. 하지만 그녀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혔고 기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플랫폼에 서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녀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기차는 점점 멀어졌고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저는 흠뻑 젖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멀어지는 기차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정미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기차를 탔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저는 그 빈자리를 바라보며 매일 아침을 견뎠습니다. 학교에 가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모두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렇게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렸고 세상은 하얗게 덮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여전히 그 가을비가 내리는 날에 멈춰 있었습니다. 떠나는 기차, 창문 너머의 그녀, 그리고 제가 끝내 하지 못한 말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를 왜 그때 하지 못했을까요? 평생의 후회가 됐습니다. 현재 다시 마주한 두 사람 기차. 안에서 다시 정미를 마주한 순간, 저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익숙했습니다. 물론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는 하얗게 샜지만, 그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민수 씨 맞죠?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미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요? 40년 동안 쌓인 세월을 어떻게 몇 마디 말로 풀어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기차는 계속 달리고 있었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적이었습니다.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녀가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딸네 집에 가는 길이에요. 손주를 봐주러요. 아, 손주가 있으세요? 네, 둘이나 있어요. 이제 초등학생이에요.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괜히 가슴 한편이 쓰렸지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됐네요. 행복하셨나 봐요. 그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행복했어요. 좋은 남편을 만났고, 아이들도 잘 키웠어요. 하지만, 그녀가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늘 그 여름이 그리웠어요. 매일 아침 기차를 타던 그때, 민수 씨와 이야기하던 그 시간들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도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그 시간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도요, 저도 늘 그때를 생각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우리를 갈라놨지만 그 순간만큼은 다시 20살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기차는 여전히 달리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가을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수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혼자 살아요. 결혼은 안 했어요.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글쎄요, 기회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제가 그 기회를 놓친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제 삶은 제 나름대로 의미 있었으니까요. 그녀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 씨, 미안해요. 그때 제가 아니에요. 정미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운명이었어요. 우리는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짧은 안부, 긴 침묵 기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우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끔 눈이 마주치면 서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차장이 지나가며 커피를 팔았습니다. 저는 2잔을 샀습니다. 하나는 저를 위해, 하나는 정미를 위해. 그녀에게 커피를 건네자 그녀가 고맙다며 받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커피가 목을 타고 내려갔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옛날 생각나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옛날요? 네. 그때도 민수 씨가 가끔 음료수를 사주셨잖아요. 기차 안에서 저는 기억했습니다. 그때 제가 용돈을 아껴서 가끔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아 그녀에게 건넸던 일,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했던 일 기억하시네요. 물론이죠. 그때 민수 씨가 얼마나 부끄러워하셨는지 몰라요. 얼굴이 빨개지셔서.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세월이 녹아내렸습니다.
주름진 얼굴 속에서 젊은 날의 우리가 보였습니다. 민수 씨, 작가가 되셨어요? 그때 꿈이 그거였잖아요. 그녀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되지 못했어요. 생계를 위해 평범한 직장인이 됐어요. 하지만 가끔 일기는 써요. 제 삶을, 제 감정을 글로 남기죠. 그것도 작가예요. 자기 이야기를 쓰는 것도 훌륭한 글쓰기죠. 그녀의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늘 그랬습니다. 따뜻한 말로 제 마음을 어루만져 줬습니다. 커피잔 위로 햇살이 반짝였습니다. 구름 사이로 해가 나왔고 기차 안이 밝아졌습니다. 창밖 풍경도 더 선명해 보였습니다. 단풍나무, 들판, 작은 마을들 모든 게 아름다웠습니다. 정미 씨는 행복했다고 했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행복했어요. 좋은 남편이었고, 아이들도 잘 자랐어요. 하지만 가끔은 궁금했어요.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만약 민수 씨와 함께였다면 어땠을까?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녀도 저를 생각했습니다. 그녀도 같은 상상을 했습니다. 저도요. 저도 늘 그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젠 알아요. 인생에 정답은 없다는 걸.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걸었고,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았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나니 좋네요. 이게 운명인가 봐요. 네, 운명이에요. 우리는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긴 침묵이었습니다. 각자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회상 미처 전하지 못한 말.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 오래된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그 위에 적힌 흐릿한 글씨. 그건 제가 40년 전에 썼던 편지였습니다. 정미에게 건네려고 했지만 끝내 건네지 못한 편지. 그날 정미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역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벤치에 앉아 편지를 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울먹이는 마음으로 정미 씨에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기차에서 당신을 보는 것이 제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당신의 미소,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존재 자체가 저에게는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감정을 말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제 고백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이 떠난다고 하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당신 없는 아침을, 당신 없는 기차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행복을 빕니다. 당신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길, 웃음 가득한 삶을 살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미 씨, 이 말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겠습니다. 영원히. 민수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저는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역에 서서 혼자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찢었습니다. 종이를 찢고 또 찢었습니다. 바람에 날려 보내려고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멈췄습니다. 찢어진 조각들을 다시 주워 모았습니다. 그리고 봉투에 담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 편지는 40년 동안 제 서랍 속에 있었습니다. 가끔 꺼내 읽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그 아픔이 저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정미를 사랑했던 그 감정이, 그 순수했던 시간이 제 안에 살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날 기차 안에서 다시 정미를 만났을 때 저는 이 편지를 보여줄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젠 필요 없었습니다. 그녀가 행복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녀가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랑은 꼭 말로 전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가슴에 품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정미를 평생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 사랑은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으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사랑합니다. 정미 씨 언제나 현재 종착역의 작별. 기차가 천천히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종착역이 가까워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다시 헤어져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역에서 내려요. 정미가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역에서 내려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목적지는 2정거장 더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조금이라도 더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기차가 멈췄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짐을 챙기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문이 열렸고 우리는 함께 플랫폼으로 내렸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늘했지만 상쾌했습니다. 플랫폼에 섰어. 우리는 서로를 마주 봤습니다. 이제 정말 헤어져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뭐라고 작별 인사를 해야 할까요? 정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 씨, 오늘 정말 반가웠어요.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몰랐어요. 저도요, 정말 기적 같았어요. 그녀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손수건이었습니다. 낡고 빛바랜. 하지만 깨끗하게 보관된 손수건. 민수 씨, 이거 기억하세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손수건 40년 전, 비 오는 날, 제가 그녀에게 건넸던 손수건, 그게 아직도 가지고 계셨어요? 네, 버릴 수가 없었어요. 이게 저한테는 그 시절의 유일한 증거였거든요. 민수 씨와 함께했던 그 여름에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정미 씨, 민수 씨, 고마웠어요.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녀도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행복하세요. 정미 씨, 민수 씨도요. 꼭 행복하세요. 우리는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손가락이 떨어지는 순간 마치 영원과 이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뒤돌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계단을 올라 출구로 향했습니다. 문턱에서 그녀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도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습니다. 저는 플랫폼에 혼자 남았습니다. 기차는 이미 떠났고 사람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슬프지만 아름다웠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따뜻한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움도 후회도 아닌 어떤 평온함. 그녀를 다시 만났고 그녀가 행복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저도 평화로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첫사랑의 이름으로 그날 이후 저는 그 기차를 다시 타지 않았습니다. 다시 탈 이유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기차역을 지나칠 때면 그날을 떠올립니다. 늦가을 오후 기차 안에서 다시 만난 정미의 얼굴을. 이제 저는 70대가 됐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20살입니다. 정미를 처음 만났던 그 여름날의 청년입니다. 요즘 저는 자주 산책을 합니다.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걷습니다. 단풍나무 아래를 지나고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은 첫사랑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저도 정미를 잊지 못했습니다. 4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슬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제 인생이 의미 있었으니까요. 어제 꿈을 꿨습니다. 젊은 시절의 저와 정미가 기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름 햇살이 쏟아지고 우리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정미 씨, 사랑해요.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저도요. 민수 씨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울었나 봅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노인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젊은 날의 제가 보였습니다.
정미를 사랑했던 20살 청년의 눈빛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 속에 있어서 그녀의 미소가 보입니다. 햇살이 반짝이는 그녀의 눈빛, 바람에 흩날리던 머리카락, 하얀 블라우스 모든 게 선명합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일기를 씁니다. 매일 밤 한 페이지씩. 오늘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시간이 흘러도, 세월이 우리를 갈라놔도 사랑은 그대로 남는다. 그것은 우리 안에 살아 숨쉰다. 첫사랑은 영원하다. 그것은 우리가 가장 순수했던 시간의 이름이니까. 창밖에 노을이 집니다. 주황빛 하늘이 아름답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봅니다. 어디선가 기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덜컹덜컹. 규칙적인 소리. 그 소리에 실려요. 정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민수 씨, 이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영원해요. 정미 씨, 우리의 사랑은 영원해요. 바람이 불어옵니다. 커튼이 흔들립니다. 저는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미소 짓습니다. 행복합니다. 사랑했고, 사랑받았고, 그 사랑이 아직도 제 안에 살아있으니까요. 첫사랑은 잊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장 순수했던 시간의 이름입니다.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순간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평생 우리와 함께 갑니다. 가슴 속 가장 깊은 곳에서 조용히 빛나며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정미의 미소를 기억하며 그 여름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 인생이 끝나는 날 마지막으로 떠올릴 얼굴이 그녀일 거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속삭일 이름이 정미일 거라는 것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제 인생은 완전합니다. 창밖에 별이 뜹니다. 반짝이는 별빛 아래 저는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사랑합니다. 정미 씨, 영원히. 그리고 미소 짓습니다. 평온한, 행복한 미소를. 첫사랑은 잊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장 순수했던 시간의 이름입니다. 첫사랑에 대한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